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난리도 아니었죠. 제가 꿈을 거의 안 꾸거든요. 꿈을 거의 뭐라 그럴까요? 한 서너 달에 한 번이나 꾸나 그것도 안 꾸나 이런데 어제 아침에 새벽에요. 그러니까 7시 되기 전에 한 6시 40분이었나 너무너무 기분이 좋지 않은,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꿈을 꾸면서 눈을 떴어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마치 우리 어,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실 때 같은 그런 느낌의, 굉장히 슬프고 암울하고 이런 느낌으로 눈을 떠갖고 뭔 일인가, 왜 이런 꿈을 꾸지 이러면서 이렇게 다음 검색을 해봤더니 저 기가 막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사정거리가 250km, 완전 뚜껑 열려가지고 와, 이걸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들었는데 도대체가 이게,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건 알겠는데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 이게 답이 안 나와갖고 엄청 끙끙거리면서, 또 이제 그 와중에 우리 지사님 윤석열 검찰총장님한테 그 탄원서 내기로 한 거, 그것 때문에 또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이럴 일이 있어갖고 바다소리님, 박은규님, 바른소리님 이렇게 또 완전 전화 통화 뭐가 터져갖고 하루 종일 막 여기저기 전화 통화하고 이런 얘기 길어져가지고 또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그러면서 오전에 한번 만들었다가 답이 안 나와갖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고, 낮에 또 한번 다시 녹음했다가 또 지우고, 깝깝해갖고 펄펄 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일단 너무 좋았던 건 역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와 그 다음에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정말 너무 명쾌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라인이라 그러면은 남북미죠. 남북미 탑다운 이 정상들이 풀어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집중하고 주력하면서 살리겠다 이러면서도 이제 남북미 평화 상황에 전혀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 기조를 확실하게 하면서, 북한도 도발하면 당연히 우리의 적이다. 당연하죠. 무슨 호구 잡힐 일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일단 안심은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 YTN을 묵음으로 해놓고 뉴스 화면을 계속 그냥 나오게 해놨었는데, 거기에 한 줄로 지난주에 비무장지대에서 그 미국하고 북한의 실무자가 만나서 실무회담을,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만나서 실무회담 논의를 나눴다. 그걸 보면서 저거라도 붙들고 좀 희망을 삼아야 되나 어쩌나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우리 손석희 앵커팀이 분석해주는 걸 보면서 이제 안심을 했습니다. 최종 안심을. 그러니까 최종 안심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북한 군부 내의 강경파들을 일단 잠재우기 위한, 그러니까 계속 실무 협상을 하면서 외교적인 대화로 평화 이거를 해 나갈 건데, 강경파들을 잠재우려고 명명백백하게 남한을 사정거리에 두는 미사일 쇼를 또 벌였다. 그러고 문재인 리용호가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미국 국무장관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기에 리용호가 안 나타나고 그 나라 대사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일단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완전 안심해갖고 이제 계기다가 이제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는 좀 해봐야 되겠다. 도대체 이 사태의 이 상황이 남북미 평화 모두가 세계 평화의 마중물인데, 분명히 이거는 이제 일생일대의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이 핵심은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부의 정치 시스템, 그러니까 군부를 포함한 정치 시스템, 그러니까 군부를 얼마나 정확하게 장악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린 문제인데,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자.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녹음을 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70년이 넘는, 그러니까 그 전대미문의 지구 최장의 정전협정에 무슨 세계 최장 기록이 한두 개입니까? 유일의 분단 국가에, 그 다음에 세계 최장의 다른 어느 곳에도 없는 그 구닥다리 냉전시대, 이것이 이어져 왔던 거는 동북아를 놓고 봤을 때 한미일 삼각동맹 이 라인하고 여기에 대응한다 이러는 북중러 동맹 라인이 계속 부딪히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이 왜 깨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네오콘 이 신자유주의 세력이 하다가 너무 이제 끝까지 가서 더 이상 어떻게 가능한 그 파쇼 세력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이것에 이제 그러니까 저항하는 전 세계 일반 사람들의 힘이 미국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한국의 촛불 항쟁, 그러니까 촛불 혁명 이렇게 쏠린 거죠. 이쪽으로 쏠려서 국민, 즉 인민, 전 세계 사람들, 피플들을 위하는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전 세계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더러운 그 폭력적 전쟁 살상과 갈등을 부추기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케이오스, 혼란을 통한 통치인가 뭐 이 육갑들 떠는 그거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이런 그 변화. 어제 또 손석희 앵커가 너무 멋있는 노래를 틀어주시던데, 그러니까 이제는 체인지 할 때고 우리는 준비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다 막 이런 가사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요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남북미 평화를 통한 동북아 평화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이것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한미일로 보면 한미일 군사동맹 세력이 토착 외구에 그 다음에 그 글로벌 미국산 그 오바마 힐러리 쪽의 글로벌 네오콘 앞잡이, 제가 민주당에 있다고 맨날 부르짖고 있는 이런 세력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미제의 앞잡이, 아니 일제의 앞잡이, 미제의 앞잡이, 진짜로요. 미제국주의 글로벌 네오콘의 앞잡이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안에도 민주당이 뭐 소로스가 아직도 막 격렬하게 난리를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뭐 정치 권력 자체가 이제 안티 평화 세력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한테 좀 사바사바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는 뭐 그 아베가 어차피 이판사판이니까 안티 트럼프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뭐 어디까지 계길 건지 이런 상태로 돼 있는 거고요. 중국은 게다가 지금 6월이 지나면서 7월 들어가지고 더 전면적으로 자기의 입지, 그 전쟁, 팽창주의, 그 전통적인 제국주의를 계승한 사회주의 제국주의, 공산당 제국주의 그거를 구축하는데 또 홍콩이라는 변수까지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결국 그러니까 이제는 그저께네요. 그저께부터 홍콩의 그 민주화 운동 하는 시민들 거기 배후에 미국이 있다. 이딴 소리까지 떠들기 시작했죠. 미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중국발 댓글 부대가 그 미제국주의라는 그 낡아빠진 지금의 미국의 합법 정치 권력은 그 기존의 글로벌 네오콘 제국주의 세력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기 위한 목표를 정말 분명히 하는 그 중국발 댓글 부대인 걸로 보이는 이게 진짜 난리잖아요. 제 채널에도 왔습니다. 정말 저의 채널은 그 웬일로 지금 늘어나는 구독자를 숫자를 안 빼고 있어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그럼 검찰총장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 신기하다 이러면서 지금 막 몇십 명 늘어난 걸 그대로 놔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어제 새벽이었나 뭐 그때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숨겨져 있긴 하지만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뭐 최신 댓글인가 그거를 눌러야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튼 요지는 그
번역기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다음에 아야, 어여 이걸로 분명히 쓰여져 있는데 뜻이 안 통합니다. 뜻이. 근데 뭐 길게 달아놓은 거를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대충 그러니까 말 안 되는 방송 그만하고 걷어쳐라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번역기 쓴 거예요. 번역기. 우리나라 사람 이름인데 번역기 돌린 댓글까지 참 영광입니다. 그죠? 와, 제 방송이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 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혼자서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렇게 와 중국발 댓글 뭐 다른데 유튜브에 달려있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친히 방문 왕님 하셔가지고 또 희한한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어쨌든 그렇게 지금 이 교란시키려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사이를 벌려놓고 이러려고 중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 이제 멍청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 판에서 조용히 가만히 있어 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기존의 이 정말 압살적인 그 사회주의라는 그 허상, 망령을 내세웠던 그런 이 전쟁 세력들 간의 대결, 이것을 끝장내고 평화의 장으로 진짜 질적으로 전면적으로 변화된 이쪽으로 나아가는 이 정황, 이 국면에서 세상에 상상도 못했던 이 북한의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글로벌 네오콜 그러니까 중국에 들러붙어 갖고 난리쳤던 장성택은 날아갔고요. 그러고 남은 세력들이 그러니까 반인민 세력이 미국의 그 군사동맹 세력 글로벌 네오콘하고 짬짬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문제의 진짜 골칫덩어리 그야말로 마지막 장애물 그렇게 떠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외교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정치 리더 들의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미 평화 시대의 한 축이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기존의 이 대결의 축이요. 또 하나가 그러니까 반평화 세력들과 물밑에서 연합인지 뭔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 반평화 세력이요. 북한 내부에. 그러니까 지들이 군부 내의 강경파 호전 세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남한의 뭐 군부의 호전 세력 이따위로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헛소리를 해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뭐 그 군대 그 군대 통치자 그 커맨더 인 치프인가 뭐 아무튼 그 군 통수권자들이 군대를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에다가 대고 무슨 뭐 군대 내 호전 세력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갖다 붙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가 되는 거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이 반인민 세력의 그 물리적인 힘이 될 수 있는 북한의 군부를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가. 이거를 최대한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 권력의 토대는 뭐죠? 주체 사상에 완전히 주체 사상을 꽉 믿고 아무리 진짜 가난해도 기다리고 있는 그 북한 국민들 전체 거의 뭐 90 몇 %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앞세우면서 예를 들어서 류용호라고 치면 류용호가 뭐 군부 내의 실세들하고 같이 연합을 하든 뭘 어쩌든 해갖고 지 멋대로 휘두르고 싶어도 김정은 위원장을 뭐 쿠데타를 일으킨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거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나라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 지금 현재 류용호 그다음에 군부 내의 대충 실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세대는 김정일의 세대라는 거죠. 그러면 김정일 세대에서 그러니까 난리를 치고 돌아쳤던 장성택은 제거됐는데 그 나머지 세력이 만약에 제가 그 안 좋은 쪽으로 추측하고 있는 이 특히 미국의 그 민주당 쪽
중심이 된, 그러면서 그러니까 중국과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이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돈이 클린턴 재단하고 뭐 조 바이든 그다음에 미국 헐리우드 거기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오바마 힐러리가 돈을 막 달러를 풀어가면서 중국의 경제력을 미국 안에서 얼마나 비정상적, 비상식적, 그러니까 비합법적으로 키워줬는지 그것만 봐도 아는 거거든요. 서로 으르렁거리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오바마 힐러리 시대에 뭐 으르렁거리는 말은 주고받았지만 실질적 내용적으로는 그 마치 뭐 그 갈등을 위해서 갈등의 한 축과 갈등의 반대축이 있어야지 전쟁과 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도 없는 마당에 그 세력을 키워주는 이런 각도에서 중국을 엄청 키워준 거죠. 그래서 이 중국하고 중국의 그 세력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의 그 민주당 이쪽, 그러니까는 반평화 세력이요. 반평화 세력, 반 피플 세력, 이 글로벌 네오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면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면 그들의 힘과,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 있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나서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힘 사이의 세력 균형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거가 답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 제가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게 굉장히 어제 깝깝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리용호 외무상을 생각을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이해찬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님,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들하고 맞먹으려고 달겨들었던 이해찬. 뭐 겉으로 얼마나 심하게 달겨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당신들보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멘탈이요. 그래서 내가 니들보다 더 잘났어. 근데 나는 왜 국민이 나를 선택을 안 해주는 거지? 뭐 이런 마인드랄까요? 그래서 그 최소한 자기의 입김, 입지와 권력 구도 내에서 자기의 영향력, 이것이 축소되는 것이 싫어서라도 외세를 등에 업고 부엉이 어쩌고 저쩌고 이딴 식으로 움직였던, 그 되게 분위기가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너무너무 심하게 권위적이고 막 거들먹거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 자꾸만 하노이 회담에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옆에 앉아갖고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튀어나와갖고 기자들 보고 들어가라 나가라 떠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상상이 됩니까? 합법적으로 선출된 이 무슨 수령노는 독재국가 소리 듣고 뭐 민족의 영도자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 이런 일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지금 트럼프 옆에 폼페오가 앉아있다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기자들 보고 트럼프 의향을 물어보지 않고 나가라 들어가라 떠든다. 상상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해찬 얘기를 해서 이해찬을 해갖고, 만약에 이해찬이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앉아있는데 무슨 그럴 일은 없지만 어쨌든요. 행정부 안에 있다고 치고, 그러고 뭐 거기서 뭐 대통령의 그야말로 대통령님의 의중을 물어보지 않고 지 멋대로 뭐 기자들 보고 나가라 들어가라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엄청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단 말입니다. 그 리용호가 그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러면은 지금 이 북한 내부의 권력 관계, 갈등 관계, 이것을 제가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안심이 됐던 거는요. 분명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장면은 이제 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리용호가 그렇게 톡 튀어나왔을 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알겠다. 그런데 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궁금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결정권자는 리용호 네가 아니라 너네들의 수령 김정은 위원장이다 라는 거를 리마인드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그 질문을 받고 김정은 위원장이 좀 웃으면서 이제 리용호하고 같은 기조를 취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령론 어쩌고저쩌고 떠든다는 북한의 그 실권자든 당국자든 내가 백두혈통은 아니지만 뭐 지금 현재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실권자는 나야 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뭔지. 리용호요. 이름 보이세요? 어쨌든지 간에 그 생각을 그따위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시가 난 거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게 지금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거 뭐 숙청 대상 아닌가요? 아닌 말로 어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자기 나라의 수령을 그따위로 망신살이 뻗치는 상황으로 몰아넣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이걸 왜 봐주고 있죠? 만약에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지금 겉으로 보이는 세계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남북미 평화 이 전선과 그 다음에 반평화 전선이 양쪽으로 걸쳐 있는 게 내용적으로 북한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리용호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은 이 상황 그 미사일 쏴대고 이렇게 미친 뻘짓하는 그 바보짓 등신짓 또라이짓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 우리 남한의 토착 외고 세력 이런데 막 힘실어 주잖아요. 그 난리 난동 부리게 만들어 주잖아요. 예? 그 여기 우리 민족끼리 이런 데에서 그 지령을 받는 건지 뭐 오더를 받는 건지 그러면서 날뛰고 있는 그 자칭 진보 말을 너무 험하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말을 고운 말을 쓰라고 댓글에 그러셨는데 어쨌든 아무튼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세력조차도요. 자칭 진보들 그 극좌 종파주의 세력도 들쑤시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막 들게 만드는 이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그 어제 JTBC 분석처럼 그 좀 군부내의 강경파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든 뭐 미국을 어떻게 믿냐 뭐라고 이유를 갖다 붙이든 어쨌든 핵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거고 자기들이 그 군대라는 그 권력의 특성 본질에서 나오는 그 결국은 전쟁 쪽으로 구도가 잡혀야지만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되는 이런 것들 때문이든 어쩌든 말을 뭐라고 하든 어쨌든 반평화 세력 그다음에 그 한반도의 비핵화가 선대의 유지인 이것을 실현해내는 것에 머뭇거리는 이 세력들이요.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장악을 하고 있다면 이들의 준동이 곧 끝날 단기간 안에 끝날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겠죠. 어제 그 JTBC가 이런 쪽으로 이제 현재 상황 분석 보도를 해 놓은 게 맞기를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기를 정말 바라는 거죠. 정말로요. 만약에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고 그 이쪽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 오바마 힐러리 글로벌 네오콘 이 엘리트 이쪽을 등에 업은 리용호 이쪽 라인이 군부와 합쳐서 만약에 장성택을 숙청하고 없애는 것을 도와서 그 도와준 그것으로서 현재의 실권을 잡고 있고 그 이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면요. 즉 군부와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젊고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정확하게 장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이 내부의 난동질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겠죠. 지속되겠죠. 그러면 이럴 때 저는 이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 장성택을 숙청했다라는 건 결국 어떻게 보면 이거 친위 쿠데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정치적인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 이 권력에 반하고 여기를 잠식해 들어오고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쳐낸 거잖아요. 그런 일이 또 있어야지만 이 사태가 북한 내부의 이 상황이 끝날 수 있단 말인가. 참 즐겁지 않은 일이지만 필요하다면은 북한의 국민들을 위해서도 진행이 돼야
할 일 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쌀도 빨리 가져와야지. 쌀이 지금 이게 무슨 1, 2톤도 아니고 그거 갖고 가면 얼마나 뭐 평양 사람들만 사람도 아닌 거잖아요. 평양의 인구의 뭐 10%가 평양에 사나요? 20%가 평양에 사나요? 그러면 진짜 지금 그런 생각들을 좀 함께 정리를 해보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빼먹고 뭐가 어떻게 두서가 없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는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전통적 아무튼 전통은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정말 골마 터지면서 진행돼 왔던 그 지구상 단 하나 남은 냉전 시대예요. 우리 한반도는 신냉전도 없었어요. 계속 냉전이죠. 분단. 이 속에서 이 골마 터진 이 갈등과 전쟁의 이 전선은 허물어지고 있는데 이 전선이 허물어지고 해체되면서 진짜 남북미 평화를 통한 세계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 새로운 전선이 프론트가 탑다운 방식을 리드하고 있는 정치 권력 이 3국가 그 다음에 물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북한 내부의 반인민 세력일 수도 있는 이쪽과 이렇게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걸 함께 정리를 하면서 그렇다면은 우리 남한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어제 우리 대통령님과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님 이렇게 행정부 그러고 좀 이렇게 나섰듯이 이 정치 외교 라인 그러니까 국가 원수들의 외교 라인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지키면서 그 갈등을 부추기는 북한 내부의 호전 세력들 그 다음에 리용호처럼 삐딱선을 타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이쪽을 확실하게 제어를 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트럼프가 일본과 한국의 뭐 지소미아 그게 깨지는 거를 트럼프가 벌벌 떨까요? 이거 깨지면 안 되나요? 이참에 그냥 한미일 군사동맹 이 라인을 확 해체해버리면요. 그러면서 너는 너대로 놀아봐 그래 네 맘대로 해봐 그래서 전쟁 수행한 국가로 바꿔주면 지금 일본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뭐 깃발 날리고 안티 트럼프 하면서 룰루랄라 전쟁 국방력을 키워가지고 뭐 남중국해에서 뭐 중국하고 한판 붙을 여력이 되나요? 그리고 뭐 한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북한과 더불어서 평화 시대를 이루어내고 있는데 지금 뭐 제2의 임진왜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국제 정세가 허용이 되나요? 그거를 뭐 러시아는 뭐 깨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체. 우리는 같이 가고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평화 유지, 평화 주둔 이런 식으로 미국 군대가 뭐 전략 무기 말고 그냥 일반 군대가 상징적인 의미로 뭐 중국을 정신 못 차리고 뻘짓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에서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진짜 국경 국가 턱 미친 북한의 뭐 상호 친선 뭐 이런 상징적으로 미군이 뭐 한 몇백 명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이스한 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옛날에 레닌이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 운동권들은 다 알던 일화인데 트로츠키가 자꾸만 이제 레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말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빙빙 돌 때 레닌이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트로츠키야 너는 인민으로부터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다. 인민 속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거기가 제가 알기로 노동하는 데거든요.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노동은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오죽하면 불교 수행 중에도 노동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님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마당 쓸고 뭐 고치고
그냥 24시간 수행을 수행하는 스님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리용호 외무상은 양복도 진짜 겁나 비싸 보이는 거 입고 맨날 표정이 완전 거들먹 완전 권위주의 끝판왕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지 그러고 좀 이렇게 돌아치는 모습들만 보이는데, 신뢰를 무릅쓰고 한 말씀 드리자면 좀 노동의 신성함을 다시 체현하시면서 인민들 속에서 진짜 나라의 주인, 그리고 모든 일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정말 대안의 사업 체계를 내오는 주체인 국민들, 북한 인민들, 북한 동포들과 호흡을 좀 같이 하시면서 한 1년 휴가 겸 노동을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노동하고 이러면 몸도 엄청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무튼 그나마 이게 지금 하늘의 뜻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녹음을 2번이나 했다 지우고 난리를 치면서 결국은 이제 손석희 앵커 팀의 분석을 보고 나서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즐거운 이런 톤으로 이 방송을 녹음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북한 동포 여러분, 북한의 애국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결하셔서 남북미 평화시대, 핵 없는 진짜 평화시대를 추동해내시고 그것을 기치로 삼아서 전 세계의 평화를 이끄는 자랑스러운 한민족, 자랑스러운 우리 조선 민족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지내십시오.